홍수를 막은 게 4대강 덕이다. 아니다. 4대강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논란입니다. 자, 4대강 사업 다시 한번 평가해 봅시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맡으신 바 있고 그때도 이미 이 4대강 사업은 대재앙, 기만, 사기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셨던 분이죠. 전 민생당 의원 이상돈 전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민생당 아니시죠? 저는 그 임기 끝나고 네. 민생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 뭐 짧은 정치적 참여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나라당 비대위원도 하시다가 국민의당으로 뭐 여러 개 했죠. 국회의원도 하셨다가 민생당으로 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무당적 그렇게 되네요. 네, 전 뭐 당적은 없습니다. 정치권을 떴으니까.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초창기 계획 나올 때부터 좀 비판적이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제가 공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대운하 얘기할 때부터 세상에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고 4대강 사업도 이건 터무니없는 다 허황된 거짓말이고 제가 그 당시 국토부 공교부죠. 거기에 저 중앙하천 관리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중앙하천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그 최종 그 심의를 했던 그런 위원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거 되게 그 토목공학 하는 사람들 수자원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제가 이 법학 사회과학 전공자로서는 처음 한 거예요. 왜 제가. 거기 들어가셨어요? 제가 원래 그 물에 관한 공부도 했고 아. 또 물에 관한 권리 뭐 이런 걸 넓은 의미의 자원 환경법의 일부니까 제가 그 논문도 많이 썼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 이건 마지막에 4대강 사업 올라올 때는 제가 그냥 팽개치고서 회의를 안 나가 버렸죠. 내가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앙하천위원회 위원으로서 네, 그렇죠. 4대강 사업 위반을 위한 뭐 기획들이 쭉 올라올 때 네. 내용을 보시니까 어땠어요? 그건 뭐 황당한 거짓말이죠. 완전히 그 대사기극이죠.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의 사기극이었어요? 무슨 볼리에다가 볼을 만들어서 뭐 그 준설하고 하는 게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랬던 거죠. 네, 그렇죠. 준설을 해서 강바닥을 깊게 파고 네, 배 띄워서 뭐 배를 띄우고 볼을 군데군데 나와서 네, 물 군데 오고 수위가 계속 유지되게 네, 하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문경 거기는 배가 그냥 이렇게 끌어서 산맥을 넘어가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쳤지. 그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그게? 네. 결국 아무튼 운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그 위원회나 각 부처에서는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이니 그냥 해야 한다고 간 거죠. 그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그러니까 관료들은 그냥 따라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관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뭐냐. 자기 지식과 양심을 팔아먹은 이른바 학자 전문가 그룹이다. 위원들.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들 쭉 같이 해서 아는데 어느 날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더라고. 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는 대해서 문제 있다 하다가 처음에는 이런 거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확 바뀌니까 그렇게 그냥 따라가 버리고 또 이제 그거 하는 학자들 뭐 연구자들한테 뿌린 연구비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건 뭐 지금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게 10년 전 얘기. 글쎄요. 그런데 지금 사상 어떤 장마와 이 비가 퍼붓고 있다 보니 4대강 덕분에 우리 홍수 면한 거다.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우리나라 국토 절반이 물에 잠길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미래통합당 그거는 몇몇 진짜 인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황당한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쭉 나왔던 평가에도 그 4대강 사업이 그 치수에는 별 효과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이미 이제 확인된 거죠. 그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막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볼을 안 세우고 준설만 깊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홍수 단면이 확 커지니까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강의 볼품도 없어지고 아주 그냥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거기다 보가 없이 바닥만 깊게 파면 수위가 내려가니까 수위는 내려가지만 물살은 좀 빨라질 것이고 빨라지면 바다를 빨리 가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육지가 이게 위에 있잖아요. 강이 바닥이 아래고. 예. 근데 거기다 볼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꽉 차 있고 계단식 호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단식 호수.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홍수 막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거고 홍수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지에 대형 댐을 세우게 되면은 이게 물을 가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소양강댐, 충주댐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왔던 그 치수의 기본이죠. 그건 뭐 어디 이런 걸로 홍수 막았다는 거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제가 참 좀 한심하게 보는 게 예. 또다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을 이 통합당이 더군다나 김종인 제가 잘 아시는 김종인 박사님이 대표하는 통합당이 이걸 그 입장을 고수하면은 현재 통합당은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당의 공식적인 후예가 되는 겁니다. 네. 내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죠. 네. 어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이명박 박근혜 지난 정권으로부터 좀 그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김동인 박사께서 대표가 이제 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래에서 써준 걸 본인이 그냥 최고위원회 때 대충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대충 읽으면 되나요? 섬진강에 그 4대강 섬진강도 포함됐으면 문란이 안 났을 텐데 한마디로 그 말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네. 그 이제 섬진강은 거기다가 4대강 사업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준설하고 뭐 한다는 얘기인지 그 준설하고 그래봤자 보세워서 아무 효과도 없고 그 섬진강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이번에 뚝이 터진 이유는 나왔냐?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 굉장히 드물고 또 그리고 보면 제방이 흙으로 되니까 이렇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4대강 사업 때 이 사람들이 홍수 나게 되면 큰일 날 걸 알고서 제방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콘크리트로 그냥. 그렇죠. 콘크리트를 발랐죠. 왜냐 그러면은 댐이라는 게 바위에 세우는 건데 흙하고 모래 위에다가 시멘트 세웠잖아요. 그거 그냥 물이 확 밀면 넘어가니까 전후 좌우로 그냥 튼튼하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사하고. 그 계단식 저수지다 보니 여기 물이 갑자기 쏙 밀려오면 그렇죠. 양 옆이 터질 수 있다. 그게 제일 위험하고. 그래서 제방을 튼튼하게 돌하고 뭐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보만 안 쌌어도 소용없는 필요 없는 거죠. 보 때문에 물 압력이 세지니까 양옆 제방에 또 돈 쓰고 돈 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천이 합치는 부분 그 지천은 수위가 높고 여기는 볼일을 팠으니까 이게 물이 급하게 떨어지니까 그 허물다가 위험했으니 거기다가도 그냥 또 제방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낙동강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는 못 바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엉뚱한 데가 더 터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이 섬진강은 그 4대강 사업할 때 그렇게 제방을 섬진강에다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거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방 공사를 안 했던 거고. 제방 공사 옛날 제방이 그대로 있었던데 이번처럼 뭐 엄청나게 비가 오니까 그리고 또 뭐 댐에서 그 물을 내려보낸 거하고 겹쳐서 이런 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나는 그 통합당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 미래통합당의 몇몇 분들의 주장은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4대강 사업은 치수와 홍수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신들의 어떤 존재 근거를 거기다가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분들도 홍수 효과 없다는 걸 아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뭐고 하고 없고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 그 백그라운드 보면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공부한 적도 없고 있어본 적도 없고 문외한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몇몇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홍수 예방 효과 전문가라고 할 사람들은 없고 특히 이제 이게 이미 이게 4대강 사업으로 호수처럼 된 지가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근간을 해서 또 하나의 질서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농민들 뭐 예, 어쩌고저쩌고 예.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이득을 보는 일부가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또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 변화가 생기면 이게 또 이 사람들 손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장서서 그러는 거죠. 과학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전혀 과학과 관계 없다. 애초에 이걸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대충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 일종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망상이잖아. 그 서울서 한강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배가 300을 넘어가는 대운하. 그 세상에 둘도 없는 코미디지. 언젠가는 그 운하를 완성시키겠다. 하겠다. 그거죠. 그건 이미 뭐 그 수십 6m니 뭐 이런 거 다 밝혀진 바죠. 네. 그 대운하까지는 못해도 치수 홍수 예방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혹시 믿었던 거 아닐까요? 믿은 게 아니라 그걸 내세워서 공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나중에는 조금만 더 하면 운하가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 발언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공약상으로도 4대강 다시 재자연화하겠다라고 한 바 있고, 그다음 집권하고 나서 감사원에 감사 지시해가지고 이미 홍수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감사 결과로 나온 바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또 다시 이 보호와 홍수 방지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그 한심해요. 도무지 언제까지 조사학을 평가하는데 이제 뭐 지쳐서 이제 듣기도 싫어. 그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좀 결정장애증이 이런 데 있는가 싶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요.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재자연을 다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 중에서 홍준표 후보 빼고서는 다 여기 찍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과학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뭐 감사원 감사도 몇 번씩 나왔고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지 난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답답해. 재자연화라고 하는 거는 볼을 다 철거하고. 그렇죠. 볼을 철거하고 이제 보가 지금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아래만 하고 다리만 남겨놓고 뭐 그러는 거죠. 이미 좀 금강에서는 수문을 열고 해서 자연화가 좀 생기는 걸 우리가 보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아깝게 너무 많은 돈 들여서 보 다 쌓아놓고 했으니 필요할 때는 좀 수문 닫아서 좀 어떻게 활용해보고. 뭐 활용할 길이 없다요. 녹조 활용합니까? 활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완전 제로예요. 없죠. 제로죠. 비용만. 그리고 관리 비용만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흙모래에다가 건물을 그 시멘트를 세웠잖아요. 그 소양강 댐 같은 거 세계 유명한 큰 댐 보면은 되게 바위와 바위 사이에 V계곡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보수를 한다고. 뭐 때문에? 보유지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 들어가는 유지 비용 벌써 엄청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다 철거해 버리는 게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4대강. 비용 면에서도 완전 철거가 훨씬 싸다. 그게 이제 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거는 그 통합당의 몇몇 의원들뿐 아니라 또 이제 하천변에서 이걸로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생겼죠. 이미 10년 동안 생겼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더라도 재자연화 약속을 실천해라. 근데 피해 보상이라는 것보다 뭐 지금 그 농지에서 뭐 물 뺏는 거 조금 보완하게 되면은 난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난 의지가 별로 없다고 봐야죠. 왜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상돈 전 의원은 뭐 조명래 장관,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혜 전 환경비서관 3명을 또 딱 지적하셨더라고. 네, 그건 뭐 홍정호 교수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4대강 평가위원장 하셨던. 거기 이제 기획단장 했던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조명래 장관은 이게 이 정권의 첫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책임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은 첫 장관 김은경 전 장관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랬죠. 장관을 그만뒀어요. 그 왜냐? 그건 청와대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김은경 전 장관이 4대강 문제뿐 아니라 흑산공항, 뭐 내성터 영주댐, 뭐 그 풍력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난 어떻게 장관을 저렇게 내보낼 수 있느냐. 내가 그 환노에 있었으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난 이 정부가 저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흔한 말로 있을 수가 없는 짓이다. 저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걸 뻔히 아는 후임 장관이 뭘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냥 뭐 있는 거죠. 어영부영. 그러면 처음 청와대에서 첫 정권을 처음 출발할 때가 제일 힘이 있고 그때 정책실장이 김수현. 그렇죠. 담당이죠. 근데 김수현 그 전 실장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하나 집값 폭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죠. 등록 임대 주택들 만들어서 종부세를 면제했죠. 임대사업자 난 특혜 그거 준다. 이 정부가 좀 뭐가 좀 잘못됐나 생각했어요. 이게 전 정부에서도 안 한 짓을 왜 하나 했더니 완전 불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면 뭐냐.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실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뭐냐 하는 거죠.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해리 트루만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렇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다 대통령한테 지는 있는 거죠.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 초대 김 환경부 장관도 제자연화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김수현 실장이 말렸다? 막았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하고 계속 알겠습니다. 이게 조건을 여러 개를 걸었어요. 무엇보다 이번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조사해보자라고 한 건 한심하다. 언제까지 조사만 할 계속 것이냐. 조사만 하고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다. 그 생각입니다.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